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업무에 날마다 쌓여가는 일정과 회의들. 일 자체도 재미없지만 그걸 따로 정리하는 건 더더욱 귀찮은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리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모든 게 즐거운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이 재밌어지는 마법의 템플릿을 만들어 왔거든요. 극상의 업무 효율과 심미적 요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프로젝트 업무관리 템플릿.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공유드린 페이지를 열고 복제 아이콘 또는 이 템플릿으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무료 공유 기간이 끝난 후에는 노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기를 진행해 주셔야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노션 자체의 오류 때문에 템플릿 복제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해보니까 같은 템플릿이어도 복제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제멋대로더라고요. 일단 복제 아이콘이 보이는 이상 제 쪽의 공유 설정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만약 복제에 실패했다는 팝업이 뜨는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날 다른 기기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템플릿의 테마는 핑크와 벚꽃입니다. 봄이라는 건 뭔가를 막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늘 그렇게 의욕이 가득한 봄날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계절 내내 계속되는 엔딩 없는 벚꽃 시즌을 디자인 컨셉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전에 우선 대시보드 먼저 간략히 살펴볼게요. 대시보드는 입력한 모든 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메인 광장 역할의 페이지입니다. 크게 3단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좌측에서는 오늘의 업무 일지를 편집하거나 버튼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하는 등 주로 입력 작업을 할 수 있고 중앙측에선 프로젝트나 할 일을 다양한 형태와 조건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우측에서는 마감 날짜가 임박한 일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업무관리 템플릿은 제가 필요해서 만든 거기도 하지만 제작을 희망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요청사항을 최대한 다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든 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를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건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직종마다 개인마다 기록해야 되는 내용에도 차이가 많고 자신만의 워크플로우가 이미 확실하게 잡혀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템플릿도 그냥 바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자신의 일적인 부분을 잘 어레인지해서 나만의 템플릿으로 만드는 편집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벽해진다는 것. 그 점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템플릿은 총 4가지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할 일을 정하고 회의도 기록하고 업무 일지도 적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 플래너니까 가장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새 페이지 또는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지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상태 속성은 예정으로 지정됩니다. 할 일을 진행도에 따라 총 4단계로 분류해뒀는데 이 상태 속성은 편집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뒤에 설명드릴 알림센터 카드랑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굳이 바꾸시지 않는 편이 가장 좋긴 해요. 그 다음엔 프로젝트의 날짜 속성들을 채워줍니다.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갖는 필수 조건이 바로 마감 기한의 존재 여부거든요. 그래서 마감일 속성이 비어있을 땐 마감 날짜를 설정해달라는 주의 문구가 뜨게 됩니다. 날짜를 설정해주면 오늘 기준으로 며칠이 남았는지 디데이 속성에 표시되는데 여기에도 컬러 코딩을 적용했기 때문에 마감일의 임박도를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는 계획 부분이에요. 종료일 옵션을 켜고 이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기간을 설정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완수하기까지 총 며칠이 걸릴 것 같은지가 예상 소요 기간란에 표시됩니다. 실제 소요 기간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짜와 프로젝트를 종료한 날짜의 기간이 계산되는 칸인데 이 프로젝트 종료일은 최종 완료에 체크하면 그날의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직접 선택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만지지 않아도 되는 속성들은 대부분 숨김 처리를 해뒀으니까 혹시 숨겨진 속성을 보고 싶을 땐 점점점이나 속성 보기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템플릿에는 곳곳에 자동화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동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손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유료용 기능이라서 무료 유저분들의 경우는 제가 만들어둔 걸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직접 편집을 하실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타입에선 프로젝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 부분이 좀 더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이걸로 관리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만다라트로 한 해의 목표를 여러 가지 세워두잖아요. 그렇게 1년 동안 길게 잡고 실행하는 목표들은 연간 목표 태그를 붙여주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실행하는 프로젝트에는 단기로 태그를 구분해주면 대시보드에서 따로 분류해서 관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살펴보면 프로젝트에는 제가 총 6가지의 보기 형식을 만들어 두었어요. 각각의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프로젝트의 내용을 좀 더 직관적으로 분류해서 볼 수도 있고 연간 목표로 설정한 것들만 따로 빼서 볼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자주 쓰는 걸 앞에 끌어다 놓거나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뷰를 만들거나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카드의 이미지를 변경해주고 싶을 땐 커버 속성에 있는 파일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 부분을 다 채우고 나면 스크롤을 내려서 페이지 본문에 프로젝트의 목표와 마일스톤을 각각 적어주세요. 그 아래에는 서브 태스크, 즉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할 일들을 적어줄 거예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했을 때 그걸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목표라는 건 막상 뭘 하려면 일단 부담스러워요. 그걸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적지 않게 쏟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큰 목표를 쪼개서 조그만 할 일 조각들을 만들고 딱 그 하나하나의 작은 할 일을 수행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 아니면 고작 몇 시간 또는 그보다도 더 적게 말이죠.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수고만 했을 뿐인데 돌아보면 어느새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작고 만만한 일들을 해치우다 보면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 시스템. 그게 이 템플릿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다면 서브태스크에 이 할 일들을 추가하고 그걸 실행할 날짜와 마감일을 각각 설정한 다음 우선순위도 부여해주세요. 서브태스크 DB는 하위 항목과 종속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 안에 더 작은 할 일을 쪼개서 토글 형식으로 집어넣거나 선행 후속 관계를 설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일 안에 속한 할 일인지, 이 다음에는 무슨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할 일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이 기능을 잘 활용해보세요. 참고로 이를 위해 제가 아이콘을 2가지 만들어놨어요. 할 일 간의 계층 구조를 더 직관적으로 구분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아이콘도 같이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할 일의 페이지를 열어보면 일의 레벨을 구분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 시간을 같이 적어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생각하는 게 제이한테도 마냥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이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는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이나 수행 난이도를 미리 대충 정해두면 내가 가진 에너지나 시간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예를 들어 시간에 여유가 있고 집중력도 좋은 날에는 레벨 3짜리 일을, 귀찮지만 뭔가 하긴 해야 될 때는 레벨 1짜리를 골라서 해치워보세요. 할 일을 마치 게임이나 쇼핑을 하듯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면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재미와 성취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애드 버튼을 누르면 할 일 블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굳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메모는 해야 되는 투두들, 그것들은 여기에 적어서 체크해보세요. 그 아래는 서브태스크 뷰를 불러오는 버튼인데 이건 뒤로 가서 할 일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게 귀찮을 때 쓰시면 돼요. 필터를 눌러서 관련 프로젝트를 선택해주면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할 일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할 일과 관련된 미팅을 했다면 아래쪽 회의록 DB의 새 페이지를 추가해주세요. 프로젝트 DB나 서브태스크 DB는 이 회의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서브태스크 페이지 안에서 회의록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형 속성이 자동으로 맺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시보드에서 곧장 새 회의록을 추가했다면 속성에서 직접 검색해서 페이지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록 양식은 일단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도 여러분이 필요하신 내용으로 직접 커스텀해서 사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데이터베이스의 템플릿 목록을 열고 점점점 편집을 누른 다음 본문의 내용을 원하는 대로 변경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새 페이지를 추가할 때 해당 양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트나 액션 아이템 부분은 그냥 텍스트 속성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강조할 내용은 따로 표시해두면 회의록 DB를 열었을 때 중요한 부분을 바로 알아보기가 편해요. 데이트에는 페이지를 생성한 날짜가, 팔로우업 데이트에는 팔로우업에 체크한 날짜가 각각 자동으로 찍힙니다. 고정해두고 다시 꺼내봐야 될 회의는 핀 속성에 체크를 해주세요. 대시보드나 회의록 DB에서 기본적으로는 최근 회의 순으로 정렬이 되지만 핀 속성에 체크된 회의는 날짜와 상관없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짧은 피드백을 남길 수 있고 관련 자료가 있을 땐 토글 안에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짠! 프로젝트에 연관된 세부 할 일과 회의록이 이렇게 속성 레이아웃 부분에 정리되어 있고 할 일의 진행 현황과 프로젝트 달성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하나의 페이지 안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보가 분산되는 일 없이 한 곳에 잘 모여 있으니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이제 대시보드로 나와 볼게요. 태스크 리스트에서는 입력한 할 일들을 다양한 필터링, 다양한 보기 형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은 데이트와 마감일이 필터링의 조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보기에는 오늘 하기로 계획한 일과 오늘이 마감일인 할 일이 표시돼요. 하지만 캘린더 뷰는 내가 하기로 계획해둔 날짜 기준으로 할 일이 보여요. 뭐야, 그러다가 중요한 마감이 있는 거 놓치는 거 아니야? 마감일이 임박한 일은 우측의 리마인더 공간에서 따로 알려주기 때문에 마감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알림센터는 오늘 날짜랑 프로젝트의 현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문장이 나오지만 체크해야 될 마감일이 있을 땐 이런 식으로 카드에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또한 할 일이 완료되지 못한 채로 마감일이 지나버렸을 때도 확인해보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렇게 지나간 할 일은 오버듀 태스크 토글을 펼쳐서 따로 확인하고 처리해주시면 돼요. 업커밍에는 디데이가 7일 이하로 남은 미완료 프로젝트나 할 일이 카드 형식으로 표시되고 완료 표시를 하면 이곳에서는 사라집니다. 그 아래에서는 최근에 작성된 회의록 목록을 볼 수 있어요. 업무 일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더 아래로 먼저 내려가 볼게요. 이쪽은 할 일을 좀 더 다양한 뷰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칸반보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 일의 진행 상태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진행 상황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리스트는 보다 간략하게 할 일 목록을 체크하기가 좋고 타임라인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일 때 각각의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일정을 조정하거나 배분하기가 용이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상단의 프로젝트 타임라인 뷰는 표시 기준이 데이트라서 시작일과 종료일, 즉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계획해둔 기간이 표시되지만 하단의 서브태스크 타임라인 뷰는 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시작일부터 마감일까지가 표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래쪽의 캘린더 뷰를 함께 보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왼쪽의 달력은 계획, 데이트를 기준으로 날짜가 표시됩니다. 반면 오른쪽 달력은 데드라인, 마감 속성에 부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이 표시돼요. 이렇게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할 일의 플랜과 데드라인을 함께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왔다 갔다 다른 페이지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일정끼리 꼬이는 상황도 방지된다는 게 이 플래너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이제 일잘러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게 뭘까요? 정답은 업무일지 쓰기. 버튼이나 새 페이지를 눌러서 오늘의 업무일지를 생성해주세요. 데이트에는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찍히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몇 월 몇 주차 형식으로 페이지의 제목이 작성됩니다. 애드 버튼을 누르면 글머리 기호 블록이 나오는데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쭉쭉 적어보세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으로 떠오르는 걸 다 털어내면 일단 머리가 맑게 비워져요.
그리고 적어놓은 걸 눈으로 다시 보면 일의 우선순위나 시간 분배, 처리 순서 등이 자연스럽게 싹 정리가 되면서 하루의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져요. 인간은 체크리스트에 줄을 그을 때 생각보다 쾌감을 크게 느낀대요. 그러니 오늘의 할 일을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착 붙여두고 완료한 일은 그때그때 바로 표시해주세요. 기분이 좋아질수록 일은 더 잘 될 거고 일이 잘 될수록 체크는 더 늘어갈 거고 이러한 선순환이 여러분의 일 효율을 높이 끌어올려 줄 거예요. 다 못한 건 내일 칸에 복붙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오늘의 한 줄 평을 간단히 써주면 업무일지 작성 끝! 위클리 로그에서는 일주일치의 업무일지를 모아서 볼 수 있는데 좀 더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땐 소스 데이터베이스 열기를 눌러주세요. 이쪽에 모아둔 건 원본 DB들이니까 삭제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메모는 말 그대로 그냥 메모장이라서 빈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수집함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따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메모는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 유용해 보이거나 어딘가 쓸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자료를 저장하거나 북마크하게 되죠. 수집함에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안전하게 잘 저장되어 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다는 만족과 안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중 대부분은 열어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거든요. 자료는 계속해서 그곳에 쌓여만 갈 뿐이죠. 이 메모 페이지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제때 비워주는 습관이에요. 이걸 왜 메모했는지를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제대로 된 곳으로 꼭 이동시켜주세요. 그렇게 이 공간은 늘 비워진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심플 버전은 간단한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뿌띠 대시보드입니다.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는 이 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기록하실 수 있어요. 이 템플릿은 거의 다 마감일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행일과 마감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할 일의 순서는 먼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렬의 옵션을 변경해보세요. 제목 순으로 변경하고 제목에다가 숫자를 붙여주면 할 일을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 기능을 사용하면 업무일지가 매일 자동으로 생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목까지 자동으로 입력되길 원한다면 자동화 세팅으로 가서 제목 속성에 화면과 같은 수식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문구는 친근하게 반말체로 해뒀는데 존댓말이나 다른 문구로 바꾸고 싶으신 분은 버튼 옆 톱니 모양을 눌러서 메시지 부분을 직접 편집해주세요. 다크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이번에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다크모드로 전환하고 싶을 땐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가끔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템플릿에 들어가는 아이콘이나 이미지 소스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핀터레가 진짜 예쁜 거 천지이긴 한데 이쪽은 아무래도 저작권 이슈 때문에 공유 템플릿에 넣기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 때는 자료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봐야 개선할 점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수정사항을 반영해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파라 템플릿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많은데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제가 조금 느리더라도 그만큼 늘 꼼꼼하게 열심히 만들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귀엽고 스마트한 업무 라이프를 응원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